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SSG는 김건우 카드로 반격에 나선다. 30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건우는 어찌됐든 제구만 된다면 좋은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한 바 있다. 홈에서 투구가 원정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인데 6월 4일 삼성 상대로 홈에서 5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낸 게 그를 기용한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른다. 1차전 경기에서 최원태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김태훈 상대로 터진 고명준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SSG의 타선은 6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타격감이 전혀 올라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후반 들어서 조금씩 타격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반등의 무기가 될 수 있다. 7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를 굳이 컨디션 조절차 등판시켜야 했나 싶다. 삼성은 헤르손 가라비토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7일 와일드카드 2차전에서 1.1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경기를 마무리한 가라비토는 역시 불펜 투구가 더 나은 투수임을 보여준 바 있다. 18구 투구 후 2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이 변수이긴 한데 원정 투구가 좋은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1차전 경기에서 화이트와 박시우를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런으로 3점을 뽑은 게 상당히 컸다. 특히 강속구 공략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시리즈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듯. 그러나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김태훈의 실점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1차전 경기는 최원태의 깜짝투가 경기의 성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SSG의 타선을 잘 묶은 게 포인트. 하지만 삼성 역시 중반부터 완벽하게 타격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와일드 카드전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김건우 카드는 의외로 먹힐 수 있을 듯. 가라비토 역시 피홈런이 적다는 점에서 SSG와 상성이 맞을 수 있고 무엇보다 비로 인해 하루의 휴식이 더 늘었다는 건 분명 가라비토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SSG의 타선은 전날 후반부터 페이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음을 생각한다면 꽤 접전이 될 듯. 그러나 접전이 되면 유리한 건 SSG다. 상성에서 앞선 SSG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3대2 SSG 승리. 승일패 1. 핸디 SSG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는 앤서니 K를 1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올린다. 30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행서 2이닝 1실점의 투구 후 조기 강판을 당했던 K는 4개의 볼넷이 말해주듯 제구난이 터진 바 있다. 일단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낮 경기 투구 내용이 아쉽다는 변수가 있다. 시즌 막판 좋은 타격감을 보여준 요코하마의 타선은 중심 타선의 호조가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중. 특히 츠츠고 요시토모의 부황이 큰데 이제 관건은 주포마키 슈고의 복귀 여부다. 하지만 이 팀의 불펜은 팀 최대의 약점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야마사키 이오리가 1차전에 선발로 나선다. 1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 투구 이후 마운드를 내려갔던 야마사키는 최종 조정은 잘한 편. 이번 시즌 요코하마 상대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직전 원정에서 3이닝 6안타 4실점 흑로 부진했다는 점이 걸린다. 시즌 막판 득점력이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을 보여준 요미우리의 타선은 홈 경기보다는 원정에서 아쉬운 모습이 종종 나오는 편이었다. 그래도 요코하마 상대로 원정에서 나름 좋은 타격을 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듯. 리드를 잡는다면 어지간하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시즌 두 팀의 대결 결과는 15승 9패로 요미우리가 우위를 점유 중이다. 특히 하마스타 원정에서 7승 5패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이 하극상의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부분. 하지만 이번 시즌 야마사키는 낮 경기 등판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낮 경기의 타격 역시 요코하마가 조금 더 낫다. 물론 요코하마 최대의 문제가 불펜이란 건 부인의 여지가 없는데 미우라 감독은 아베보다 가을 야구 운용이 더 좋은 감독이다. 홈에 이점을 가진 요코하마 베이스타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3대2 요코하마 승리. 승일패 1. 핸디 요미우리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폰앤 파이터스는 이토 히로미 카드로 기선 제압에 나선다. 4일 지바 롯데 원정에서 8이닝 3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이토는 현재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년 오릭스 상대로 단 1경기를 제외하면 가히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그 1경기가 홈 경기였다는 점이 불운한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시즌 막판 득점력이 아쉬움을 드러냈던 니포넴의 타선은 홈런포가 작년만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 경기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프란밀레에스와 키오미야 코타로의 활약이 중요할 것이다. 전투수의 승리 조화를 꿈꾸는 불펜은 오히려 확실한 투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릭스 버팔로스는 야마시타 슌페이타를 내세워 기적을 노린다. 5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야마시타는 등판 타이밍을 생각한다면 조금 애매한 편. 일단 페이스는 확실히 올라왔는데 원정에서 더 강한 투수라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시즌 막판 공격력의 기복을 심하게 보여준 타선은 원정 타격 문제가 심히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이 팀의 타격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기대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마차도가 흔들리는 불펜은 이와사키 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토킹 코멘트. 시즌의 절반 이상을 1위로 보내다가 막판에 미끄러져 버린 니포넴 입장에선 이번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질 수 없다는 마음가짐이 강할 듯. 이토는 낮 경기 한정으로 S급 투수인지라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역시 야마시타의 투구. 아무래도 2이닝 투구 후 5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건 루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고 긴 이닝을 소화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오릭스의 불펜은 솔직히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다. 투수력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예상 스코어 3대2 니포넴 승리. 승1패 1. 핸디 오릭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모비스. 울산 모비스는 레이션 해먼즈의 컨디션이 완벽히 올라오면서 공격 루트가 훨씬 다양해졌다. 해먼즈는 페인트존을 향한 돌파와 동시에 킥아웃 패스로 외곽 옵션까지 살리며 수비를 단숨에 무너뜨리는 플레이를 만들어간다.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의 1대1 대처 능력이 탁월하고 수비수를 등지고 들어가는 페인트존 침투 시 파울 유도까지 겸비한 완성형 에이스다. 이 과정에서 상대 빅맨들이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 울산 모비스는 곧바로 로테이션을 빠르게 돌리며 템포를 높인다. 박무빈은 코트 전체를 넓게 보는 시야로 공격 템포를 조율하며 속공 전환 시 해먼즈에게 완벽한 타이밍의 패스를 연결한다. 미구엘 옥조는 골 밑에서의 세컨 찬스 생산 능력이 탁월하고 강한 리바운드 싸움으로 페인트존을 틀어막는다. 이 팀은 공격 전환과 수비 리커버리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 리바운드 이후 빠르게 득점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완성형에 가깝다. 홈에서 경기할 때는 슈팅 집중도와 세컨 득점 확률이 동시에 올라가며 상대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 리듬을 이어간다. 부산 캔자스시티시. 부산 캔자스시티시는 허웅의 슈팅 감각과 송교창의 미드레인지 공격, 그리고 숀롱의 골밑 존재감을 중심으로 팀이 돌아간다. 허웅은 외곽에서의 캐치앤슛 타이밍이 빠르지만 수비 압박이 거세질 때 드리블 선택이 길어지는 약점이 있다. 송교창은 중거리에서 공격 패턴이 다양하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제한될 때 공격 템포가 단조로워지는 단점이 있다. 숀롱은 피지컬 자체는 KBL 상위권 수준이지만 파울 관리가 불안정해 경기 후반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흐름을 보인다. 또한 캔자스시티시의 수비 로테이션은 상대가 페인트존을 공략할 때 커버 타이밍이 한 박자 느려 세컨 득점을 자주 허용한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와 체력 부담이 겹치면서 공격 전환 시 전방 속공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결국 에이스 의존도가 높은 팀 특성상 해먼즈 같은 돌파형 자원을 상대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단순한 공격 싸움이 아니다. 누가 페인트존을 먼저 장악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울산 모비스는 해먼즈의 돌파와 옥존의 리바운드, 박무빈의 빠른 전환이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의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해먼즈는 단순히 득점뿐 아니라 상대의 파울 카운트를 누적시켜 캔자스시티시를 수비적으로 위축시키는 존재다. 그 결과 상대는 수비 압박을 느슨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울산은 더 깊은 인사이드 공략 루트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캔자스시티시는 숀롱의 파울, 트러블 리스크와 수비 로테이션 속도의 한계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붕괴가 심화될 수 있다. 울산은 세컨 찬스 득점 루트까지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반면 캔자스시티시는 후반 집중력 저하가 공격 효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리바운드 싸움, 파울 관리, 에이스의 돌파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울산 모비스가 이 세 요소 모두에서 앞서 있는 만큼 경기 주도권은 초반부터 울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울산 모비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가스공사. 샘조세프 벨란겔은 볼 운반과 패스 타이밍을 조율하는 리듬 메이커다. 하프코트 상황에서도 빠른 드리블 브레이크로 수비를 찢으며 페인트존 진입 루트를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드라고나는 페인트존에서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스크린 이후 롤린 동작에서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엔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 세컨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많고 수비 시 커버 범위가 줄어드는 모습도 있다. 망콩 마티앙은 리바운드 참여와 블록 시도에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지만 공격 전개 시 팀 플레이보단 단독 돌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구는 홈 경기에서 초반 속도를 높이며 분위기를 주도하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이 벌어지고 외곽 대응이 느려진다. 결국 안정적인 로테이션이 유지될 때만 자신들의 페인트존 장악력이 유지되는 팀이다. 원주 DB. 이선 알바노는 백코트 전개에서 스크린을 활용한 방향 전환 능력이 탁월하다. 볼을 오래 끌지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뿌려줌으로써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무너뜨린다. 강상재는 페이스업 공격뿐 아니라 미드레인지 풀업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며 수비에서도 기동력을 바탕으로 헬프 로테이션이 빠르다. 헨리 앨런스는 스크린 이후 팝아웃 동작으로 외곽 슈팅 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중심축 역할을 한다. 특히 원주 DB는 스크린 타이밍과 스페이싱 구조가 리그 상위권 수준이며 알바노, 앨런슨의 투맨 게임이 완벽하게 호흡을 맞춰간다. 이정현의 오프볼 움직임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후리 상황에서의 3포인트 성공률이 높다. 즉, 조직적인 세트 오펜스의 완성도가 이 팀의 가장 큰 무기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백코트 주도권 스크린 타이밍 수비 로테이션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는 기술전이 될 것이다. 원주 DB는 이선 알바노의 볼 조율 능력과 스크린 이후 전개를 통해 대구의 수비를 분산시키며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앨런슨의 외곽 확장 플레이는 라거나의 수비 반응을 늦추며 대구의 골밑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대구가스공사는 라거나의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볼 순환이 느려지면 원주 DB의 트랜지션 속도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 벨란길의 속공 리더십이 초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스크린 커버 타이밍이 밀리면 수비 전원에서 큰 공간을 내줄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 페인트존 싸움보다 중반 이후 백코트가 얼마나 리듬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다. 리듬이 끊기지 않는 팀이 4쿼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대구 가스공사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안양 정관장. 박지우는 경기 흐름을 읽는 능력과 볼 핸들링이 뛰어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질수록 리듬이 쉽게 끊긴다.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에서는 안정적인 패스 분배를 보이지만 상대 수비가 전면 압박으로 전환할 경우 턴오버 빈도가 높다. 렌즈 아반도는 폭발적인 퍼스트 스텝과 순도 높은 속공 마무리를 무기로 하지만 수비 전원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백코트 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특히 트랜지션 수비 상황에서 잦은 로테이션 실수로 인해 페인트존 내 공간을 쉽게 내주는 장면이 잦다. 조니 오브라이언트는 미드레인지와 페이스업 공격에서 위협적이지만 몸싸움에서 밀릴 때는 골밑 리바운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포스트업 이후 하이, 로우 패스 연결은 깔끔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팀의 밸런스가 흐트러진다. 정관장은 홈에서 슈팅 감각은 좋지만 외곽 슛이 끊기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세컨드 찬스 득점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결국 이 팀의 약점은 후반 체력 저하와 느린 전환, 그리고 골밑 리바운드 대응력 부족이다. 서울 SK. 김낙현은 스크린을 이용한 오프 더 볼 무브와 외곽 점퍼가 모두 가능한 득점원이다. 경기 초반에는 팀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상대가 하프코트 디펜스로 전환할 때는 킥아웃 패스로 공격의 방향을 바꾼다. 데릴 멀로는 하이포스트에서 리딩 센스가 탁월하며 리바운드 이후 아웃렛 패스로 속공의 기점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는다. 페인트존에서의 박스아웃과 헬프 수비가 안정적이고 공격 리바운드에서도 몸싸움이 좋은 편이다. 자밀 원희는 인사이드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발휘한다. 순간적인 푸서크와 높은 피니시 능력으로 더블팀 상황에서도 엔드원을 만들어내며 경기의 리듬을 완전히 자신의 페이스로 가져간다. 특히 클러치 구간에서는 원희의 한 번의 포스트업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벤치에서 출격하는 알빈 톨렌티노는 에너지가 넘치며 출전할 때마다 두 자릿수 득점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외곽슛과 컷인 타이밍은 상대 수비를 흔들기에 충분하며 이로 인해 SK의 공격폭이 넓어지고 세컨드 유닛의 효율도 상승한다. 서울 SK는 경기 내내 템포를 잃지 않고 교체 자원이 투입돼도 공격 밸런스가 유지되는 완성형 로테이션 팀이라 평가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골밑 내공과 세컨드 유닛의 에너지가 경기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서울 SK는 자밀 원희의 압도적인 인사이드 득점력과 멀로의 리바운드 장악력으로 경기 초반부터 페인타존을 틀어막을 것이다. 그리고 김낙현의 외곽 전개와 톨렌티노의 벤치 득점이 결합되면 공격 전개는 한층 매끄럽게 이어진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오브라이언트의 피지컬 한계로 인해 골밑에서 원희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2차 실점을 반복할 여지가 있다. 아반도의 수비 전환이 느려질 경우 SK의 빠른 트랜지션 공격이 폭발력을 발휘하며 정관장의 수비 라인이 붕괴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페인트존 장악력 클러치 득점력 벤치 화력의 싸움이며 그 모든 포인트가 SK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밸런스가 무너지는 정관장과 달리 SK는 세컨 유닛의 활동량으로 템포를 유지하며 끝까지 압박을 가할 것이다. 결국 골밑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이 이긴다면 그 주인공은 자밀 원희가 이끄는 서울 SK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패 안양 정관장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조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